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오래 살수록 꼭 필요한 수술비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안수연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래 산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쵸. 지금은 그래도 뭐 젊다지만은 제가 오래 살게 됐는데 돈을 못 벌고 아프기만 하다면 참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오래 사는 거는 축복인데요. 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프면서 오래 살면 그거는 이제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오늘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러니까 꼭 할 것 같은 수술비하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수술비는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한 이런 수술비 두 가지 종류를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가능하다. 네. 제가 사실 그 진단비에 비해서 수술비 요즘 굉장히 또 인기가 많다는 건 그쵸, 알고 있었어요. 네. 예전에도 좋다고 했는데 요즘 더 좋아졌나 봐요. 사실 우리가 의료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술이 발전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험 또한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요? 네. 저는 제가 왠지 오래 살 것 같기는 한데 네. 아픈 상태로 오래 살기는 조금 싫고 그렇죠. 글쎄요. 그래도 한 80세는 넘어서 살 것 같고 90세는 생각해봐도 좀 저는 근데 두렵네요. 그 정도는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예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60세면 이제 환갑을 잔치를 했잖아요. 예. 60까지 잘 살았다. 하지만 어. 요즘은 뭐 환갑 잔치 하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예. 제가 얼마 전에 커피숍에 갔어요. 예. 갔는데 그 어르신들이 소개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네, 되시는 한 분들이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소개팅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너무 재밌어서 뒤에서 살짝 그 어떤 말씀들을 예. 하나 궁금하게 한번 들어봤는데 여자분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는요 아직 치아가 멀쩡하고 임플란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 인공관절도 하나도 없어요. 제 다리로 걸어 다녀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함으로 어필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건강함을 예. 어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행할 때 인공관절이 아닌 내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들을 하시는데 예. 우리가 사실 살면서 많은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치아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쵸. 우리가 그 치아 같은 경우에는 뭐 바뀌지 않고 이거를 뭐 새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치아가 정답일까요? 치아도 있지만요. 사실 저는 눈하고 이런 관절 그것도 우리가 치아 같은 경우는 뭐 임플란트 삽입해서 할 수가 있지만 네. 이런 눈이나 관절 같은 경우는 새 것으로 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AS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아나운서님은 예를 들어서 관절하고 눈이 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걱정이 많이 되시나요? 그 허리 디스크는 관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관절에 포함이 안 그러면은 되고. 저는 눈이 좀 걱정돼요. 저 렌즈 껴가지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거의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제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저 누워가지고 그쵸. 스마트폰을 계속 저도 계속 봅니다.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이제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집중해서 보다 보면 네. 깜빡임이 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눈이 안 좋아지고 사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많이 반복되면서 쓰죠. 하지만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우리 주위에서 보이는 게 대부분 지팡이를 짚는다던가 아니면 허리 굽으신 분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다 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고요. 특히나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요. 항상 무릎을 치시면서 아이고 무릎 아파 비만 오면 쑤신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백내장 저희 주변에 최근에 이제 백내장 수술한 분이 있으신데 예. 정말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거의 달라졌대요. 개안을 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의료 환경이 이런 무릎이나 또 눈과 관련돼서 이런
좋은 수술법이 있으면 그냥 아픈 대로 그냥 있으실 건가요? 아니죠. 수술하겠죠. AS 받아야죠. 당연히 AS 받아야죠. 지금 100세 시대인데 지금 앞으로 살 날이 지금 60세 분들 보시면 내가 얼만큼 살겠다 이런 질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23년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8년을 더 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요즘은 60세면 제2의 이제 인생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을 살 동안 이렇게 잘 보이고 잘 걸으려면 분명히 AS는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수술이 많잖아요. 네. 이 중에서 여기 자막에 나가죠. 무릎 있고 눈 있고 또 머리 있고 뭐 심장도 있고 폐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수술을 가장 많이 할까요? 지금 보여주시는 거 다 수술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죠. 관절 무조건 할 것 같고 일단 맞습니다. 막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실 것 같고 네네. 눈도 나이 드신 분들 그 백내장 수술 엄청 많이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백내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수술하면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관에 찌꺼기가 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윽 하고 아파서 갔더니 혈관이 좁아졌다. 예. 네, 그리고 머리가 아파서 갔더니 뇌가 막혔다. 이런 수술은 주위에서 아마 흔하게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수술 이외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무릎이나 뭐 눈 같은 수술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저희 뭐 할머니나 주변에 어르신 분들을 봐도 내가 저 나이 되면은 한 번쯤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술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연령별로 수술비가 다릅니다. 40대 분들, 예. 50대 분들, 60대 분들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백내장이 제일 많네요. 그러네요. 예, 그 다음 수술은 치액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액 항문 관련된 수술비가 많이 있으신데 본인이 뭐 갑자기 항문 수술을 하진 않아요. 지금 몸 상태 보시면 앞으로 내가 몇 년 후에는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이게 1, 2위에 올라온 게 깜짝 놀란 게 그쵸. 비밀스러운 수술인 것 같긴 해요. 주변에서는 못 들었는데 다들 조용히 하시나 봐요. 그렇죠. 사실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네. 어디가 입원했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입원했어? 그러면 그냥 입원했어. 그런 이러면 식으로 대부분 대답하시면 거의 예. 이제 1인 알겠네요. 치액입니다. 네. 네, 40대 분들 많이 하시고요. 특히나 의외로 여성분보다 출산을 한 여성분보다 남성분들 치액 수술이 엄청 많이 있으세요. 그래요? 예, 그리고 50대, 60대 보시면 정말 밝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백내장 수술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예측되는 질병, 예. 뭐 치액이나 백내장 그리고 실관절 치환 이게 바로 이제 무릎 관련된 수술인데요.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 이런 수술비를 미리 대비해야지만 좋은데 오늘의 테마 플랜에서는요. 시니어라고 하면 사실 좀 어르신 분들을 말하는 건데 이 어르신 분들이 보험을 준비하려면 어떤가요? 내가 70세, 80세면 백내장 100만 원 받기 위해서 가입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테마는요. 백내장 수술 100, 관절염 수술이 100만 원이고요. 치질 수술도 100만 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100만 원이라고 적혀는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각각 다요?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부분은요. 살면서 어쩌면 한 번은 꼭 할 수밖에 없는 수술비를 모아놨는데 그러네요. 제가 그 오프닝 멘트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술비와 다른 수술비를 비교해드린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사실 수술이라 하면 어떤가요? 잘라서 피를 봐서 그런 수술을 보통 하는데 특히나 상해나 질병 보시면 질병 수술은 내 조직을 떼어내야지 수술이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의료 환경이 떼어내나요? 요즘 굉장히 간단하게 그렇죠. 구멍 시술하잖아요. 뚫어서 그냥 뭐 로봇이 알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의 수술비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운이 나쁘게 발가락이 부러졌네요. 그러면 이 발가락을 고정하기 위해서 핀 삽입하잖아요. 그러면 삽입한 대로 영원히 사나요? 아니죠. 제거해야죠. 하지만 지금의 수술비는요. 삽입할 때는 돈을 줬는데 뺄 때는 돈을 안 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제거술,
핀 제거 수술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항문 치질 많이 아까 보셨잖아요. 그 치질에 앞서서는 항문에 농양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름을 빼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항문 수술을 하는데, 이런 고름 같은 경우는 사실 조직을 잘라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주사기로 빼죠. 네. 예, 근데 이런 수술까지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자궁, 뭐 왜 임신, 이런 임신 출산과 관련된 거는 수술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테마에서는요, 자궁 외 임신으로 수술하셔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혹시나 유방암이나 아니면 예. 유방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하시려면 외모가 좀 컴플렉스가 많이 생기기 어,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보건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외모에 따른 거라서 그동안은 보장이 안 됐어요. 하지만 오늘 테마에서는 유방을 재건하는 이런 보건술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고혈압 많이 있으시고 혈관 질환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나중에 결국엔 심장도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심장이 하루라도 안 뛰면 살 수가 있나요?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 심장기를 넣는데, 이런 인공 심장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한 10년이나 20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한 두 번까지 교체하시는 분을 봤어요. 네. 근데 만약 이 테마 플랜이 있으시면 그분은 교체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한 이런 모든 수술비는요, 지금까지는 받을 수가 없던 수술비를 오. 오늘의 테마에서는 가능한 수술비입니다. 이래서 또 저희가 신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상 수술비 보험인데 저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수술비 네. 보험? 네. 굉장히 좀 큰 수술을 할 때만 좀 어렵게 보장받을 수 있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한 우리가 다들 자주 하는 시술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 그럼 저희가 두 가지 보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다 신상이라고 하셨거든요. 비교 좀 해주시죠. 네, A사, B사 조건은 다 15세부터 80세, 70세 이렇게 있는데, 네. 일단은 원하는 기간만큼 납입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20년 동안, 예를 든 거예요.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안 오릅니다. 그리고 암 수술만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고, 오늘 준비하고 내가 뭐 며칠 있다 수술한다 하더라도 갈입 기간 없이 보장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보험사별 조건이 A랑 B의 차이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보장 내용을 보시면 A사, B사. A사는 뭔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네요. 밑으로 갈수록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 50대나 60대를 위한 수술 플랜이에요. 지금 인공관절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내가 앞으로 10년 안에, 5년 안에, 2년 안에 할 수 있을 만한 수술을 모아놓은 거고요. B사 같은 경우는 상해나 질병 다 됩니다. 이런 수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 받았던 다시 재거술을 한다던가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비인데요. 보험료 보시면 너무 깜짝 놀라지 않으신가요? A 플랜 같은 경우는 10,000원대예요. 10,000원대요? 네, 40세 분이 그러면 60세까지 14,000원이라는 돈으로요. 몇 번을 수술한다 하더라도 계속 보장받을 수가 있는 아까 거고요. 그 100만 원씩 받을 수 네, 있는 거 맞습니다. 맞죠? 백내장 수술 100만 원, 예. 요실금 수술 100만 원 할 때마다 받을 수가 있는데 14,278원이고요. 예. B 플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수술입니다. 그런 수술을 2만 원대, 정말 2만 원대 초반으로 이 모든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오, 예. 사실 제가 장단점을 좀 비교해 해드릴게요. A사 같은 경우는요, 시니어를 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이 아무리 많아도요, 보험이 뭐 3개, 6개, 뭐 10개 있어도 이 보장을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 80세까지 똑같은 보장 내용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다빈도 수술은 관절염, 백내장, 치액, 요실금 이런 수술비를요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관절 수술이다 하면 사실 눈으로 보면서 하는 수술을 말하는데, 이 A사 같은 경우는요, 이 복강경 수술이 관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 보통 관절은 크고 비관절은 작다는 예.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복강경 수술도 크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정말 장점이고요. 무엇보다 최고의 장점은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요. 10,000원대로요. 네. 예. 20년 동안 안 오르고 이 많은 보장을 갖고 갈 수 있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또 하나 있어요. 절제든 이런 수술의 정의에 해당이 돼야지만 이제
수술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약관에 정한 질병 수술비로 인정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단점이고요. B사 같은 경우는요. 수술이든 시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수술을 하건 시술을 하건 다 보장이 될 수가 있고요. 오. 굳이 자르지 않고 흡입만 해도 보장받는 게 B사고요. 흡입, 기존에는 안 됐던 주사기로 빼는 이런 예. 수술비까지 다 보장되는 거고요. 뭐 사이버 나이프, 감마 나이프, 요즘 방사선 치료 관련돼서 많이 있으신데 이런 암 관련 이런 치료비조차 수술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의 단점은요. 이런 수술 코드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어떤 코드가 나오는데요. 한 코드당 연간 1회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단점인데, 예를 들어 백내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렌즈를 삽입했어요. 근데 만약 재수술을 하게 된다면 처음 수술한 백내장과 두 번째 한 백내장 수술 질병 코드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점이긴 하나 얼마든지 반복 보장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강보험에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는 안 되고요. 건강보험에 이제 적용이 되는 급여에 해당이 된다면 B사의 수술비를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수술 내용입니다. 네,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네. 좋아서요. 저희 짧게 최종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최종 정리는요. 만약 지금 시청자분이 50대다. 하면 정말 앞으로 다가올 게 얼마 안 남은 A사의 보장이 적절할 것 같고요. 아직 20대나 30대 분이다 하면 기존에 수술비가 있다면 B사를 하나 더 추가하신다면 내가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간에 받을 수가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나에 맞는 연령에 맞춰서 A나 B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